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골드라이프 스쿨이라고 하는 회사의 대표로 있는 김민혁 강사라고 합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공감해 주실 노후 고민에 대해서 다양한 사례를 가져왔는데요. 중요한 내용은 뒤에 나오니까 끝까지 참여해서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사연. 네. 안녕하세요. 지방에서 25년 동안 쉬지 않고 식당을 운영하다가 6개월 전 끝내 간판을 내린 60대 중반의 전직 사장입니다. 장사할 때는 매달 수천만 원의 매출이 장부에 찍히니 직장 다니는 친구들의 월급이나 퇴직금은 부럽지 않았습니다. 그쵸. 그때는 나중에 가게 넘길 때 권리금 1억에서 2억 받고 모아둔 돈으로 건물 사서 월세를 받아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폐업한 뒤 마주한 현실은 참혹했습니다. 아이고. 경기 침체로 가게는 권리금 한 푼도 받지 못하고 무권리로 겨우 넘겼고 수천만 원에 달하는 철거 비용과 인테리어 원상복구 비용, 거래처 대금을 정산하고 나니 손에 남는 현금은 5천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아이고. 가장 걱정인 것은 매달 들어오는 현금 흐름, 연금의 부재였습니다. 제 친구들이 3층 연금이다 해서 노후 현금 흐름을 만들고 있을 때 당장의 생계를 신경 쓰느라 그런 건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현재 국민연금은 65만 원이 전부이고 노란우산공제에서 매달 30만 원씩 쪼개받는 것을 더하면 부부 월수입 95만 원이 제 노후의 성적표입니다. 노후에 막노동이라도 다시 시작해야 할까 고민입니다. 지금 당장 어떤 것부터 시작해봐야 할까요? 제가 실제로 이제 상담할 때도 이런 분들이 좀뭐 많진 않지만 그래도 여러 좀 계시거든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실제 자산을 한번 살펴보면 지금 현재 금융자산 같은 경우에는 실제 가게 정산 다 하시고 나면 현금으로 한 5천만 원 정도가 있으시고 그 다음에 국민연금은 60만 원 정도 수령이 되시고 노란우산공제로 30만 원, 그래서 실제 월 소득은 한 95만 원 정도가 되시고요. 고정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아파트 관리비, 뭐 보험료, 기타, 뭐 통신비나 차량 관리 비용이 한 85만 원, 그리고 부부 기준으로 지금 쓰시는 생활비가 한 100만 원에 또 다른 기타 생활비가 50만 원 하셔서 150만 원. 그래서 약 한 225만 원 정도 지출을 하고 계신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소득 대비 거의 한 2배 넘게 지출을 하고 있는 상황이신 거죠. 이런 사실 자영업자분들이 노후 준비에 좀 취약하다는 얘기 좀 들어왔는데 흔히 착각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는 생각이 맞아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내가 지금 벌고 있는 돈을 잘 벌고 있을 때 그 매출, 그 소득 자체가 앞으로 내가 평생 받을 소득이다 라는 걸로 좀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뭐 임차료, 인건비, 재료비, 뭐 카드 수수료, 세금 이런 것들을 빼고 남는 게 진짜 소득이신데 장사할 때는 이런 것들이 좀 구분이 흐려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좀 많고 나중에는 또 이제 뭐 장사도 이게 트렌드라는 게 또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트렌드가 바뀌어 버리면 또 내가 매출이 확 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려가 없는 게 일단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내가 지금 장사가 잘 되니까 나중에 이 상태로만 가면 이 가게를 처분했을 때 권리금은 이 정도 나오겠다라고 예상하는 게 있는데 나중에 장대가 안 됐을 때에 대한 고려를 한 상태에서 받을 수 있는 권리금은 전혀 계산을 해보지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내 퇴직금이 될 거라고 믿는 그 권리금 자체가 적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을 고려하지 않는 거. 그래서 이런 두 가지 부분이 가장 흔하게 이제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착각하시는 두 가지다라고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지금 사연자의 현재 재무 상태는 어떠한지? 일단은 이 사례를 봤을 때 전반적인 자산 상태라든지 소득 기준으로 보면 굉장히 좀 위태위태하신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면 일단 부부의 월 수입 자체가 국민연금 65만 원이고 그 다음에 노란우산공제 30만 원이기 때문에 총 소득이 95만 원 정도밖에 안 되십니다. 최저 생계비 123만 원에도 못 미치는 그런 수준이신 거죠. 근데 지출 자체가 235만 원 정도가 나가시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적자가 월 140만 원 정도가 되세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는 정리하고 또 남은 현금이 5천만 원 정도밖에 안 되시기 때문에 이 5천만 원 가지고 또 단순 그냥 내가 이걸 생활비로 다 쓴다 계산하면 한 3년치 정도의 이제 생활비를 쓰고 나면 고갈될 수밖에 없는 자산이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분 상태가 앞으로 굉장히 더 어려워질 수 있는 상태다라는 거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또 자영업자들이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자영업자는 그게 자유롭잖아요. 내가 맞아요. 언제까지 할 수 있을 때까지 일을 할 수 있으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조금 준비가 막연하게 그냥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좀 많은 것 같은데 네. 자영업자는 직장인보다 노후 준비가 취약한 이유가 있다면 혹시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직장인은 이제 퇴직연금, 뭐 4대 보험 이런 것들이 이제 사전에 공제가 되고 알아서 이제 저축이 되는 거기 때문에 따로 이제 국민연금에 대한 부분을 따로 내가 추가로 더 준비해야지 이런 거에 대한 압박이 없거든요.
근데 이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그런 부분들이 따로 내가 준비하지 않으면 아예 없기 때문에 이 국민연금에 대한 부분들이 일단 가장 크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사업과 생활비가 굉장히 뒤섞여 있으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솔직히 사업하시는 분들도 내가 만약에 뭐 평균적으로 받는 게 뭐 1,000만 원 벌 때도 있고 600만 원 벌 때도 있으시지만 평균적으로 내가 한 700을 번다? 그러면 내 생활 수준이 월 700만 원 벌 수 있는 나는 근로소득자다 생각을 하시고 그거에 맞춰서 내가 저축과 지출 계획을 좀 세워주셔야 하는데 그런 부분 없이 그냥 매출 자체가 내 소득이다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제대로 된 준비가 좀 안 되어 있는 경우들이 가장 크고요. 또 다른 이유로는 사업장을 운영을 하시다가 직원들이 또 많잖아요. 많이 고용이 됐을 때가 또 문제가 됩니다. 왜냐면 지금은 당장 직원이 많아서 내가 사업이 잘 돼가지고 직원을 많이 뒀지만 사업이 안 됐을 때는 그때 가서는 또 이 직원들 또 퇴직금이라든지 이런 거를 줄 때 오히려 빚을 내시는 분들이 또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노후에는 장기 수령액을 이제 희생하시는 거는 좀 신중해야 된다라는 거를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노후가 준비가 안 돼 있다가 사실 좀 자영업자들도 이렇게 점점 이렇게 매출이 감소하면서 진짜 매출이 영원히 되었을 때 지금 그 현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그 현금이 부족해지면 선택지가 굉장히 줄어듭니다. 그래서 일단 의료비나 생활비를 이제 줄이기가 어렵기 때문에 결국에는 다시 또 일자리를 찾아 나가시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소비를 크게 위축시키게 되시고 문제는 이제 60대 중반 이후에는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 고소득을 내기가 좀 어려워요. 그리고 특히나 또 건강 문제가 있다 보니까 내가 몸을 쓰는 일을 하기도 굉장히 좀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노후에는 얼마를 벌 수 있냐 보다는 내가 얼마나 이 적자를 좀 줄일 수 있냐에 먼저 포인트를 좀 맞추셔서 이 지출 관리 개선하시는 거에 먼저 초점을 맞춰서 관리를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나서 지금 고정비 중에 가장 먼저 줄일 수 있는 거죠. 특히나 이 사연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험비가 거의 한 40만 원 정도 나가시거든요. 물론 보험이 많이 있으면 좋겠지만 정말 내가 이 보험이라는 거는 리스크를 대비한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내가 고정비를 줄일 수 있는 것들을 가장 최소화시키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가장 첫 번째로 일단 보험을 먼저 점검을 좀 받으셔라.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쓰고 있는 이 생활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줄여갈 수 있는지를 고민을 하셔서 고정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까지 내가 낮출 수 있는지. 그럼 내가 필요한 생활비나 이런 것들을 원래는 뭐 한 250만 원 필요했는데 이것들을 뭐 180만 원, 뭐 200만 원 낮추실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거에 좀 포인트를 맞춰서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이분이 사실 자영업을 하고 싶던 분이니까 계속 노후에 계속해서 이제 노동을 해야겠다. 아까 네네. 이제 사연 거기에는 막노동이라도 할까 고민 중이다.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무조건 하셔야 된다 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막노동을 무조건 나가셔라 이런 건 아니지만 이제 무리한 이제 생계 노동은 오히려 지금 이제 노후 준비가 안 되신 분들한테는 더 안 좋은 방법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무리하게 일을 해버리면 이 건강 상황이 안 좋아 버리면 지금 보시면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득의 절반 이상이 근로소득이 분명히 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근로소득이 끊겨버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당장 내가 무리하게 뭔가 막노동을 찾아보시는 것보다는요. 일단 하루에 몇 시간씩 규칙적으로 좀 일하면서 이 소득과 이 생활 리듬을 좀 유지할 수 있는 부분으로 좀 활용을 좀 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그래서 이제 나라에서 제공해주는 이런 일자리, 그래서 뭐 노인복지 일자리 센터라든지 뭐 아니면 중장년층들을 위한 이런 일자리 센터나 이런 데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런 데를 통해서 실제 뭐 자격증이나 이런 것들을 취득하는 것까지 도와주고 비용까지 지원해주면서 취업까지 연계해주는 그런 서비스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먼저 내가 활용을 하셔서 진행을 하시고 그 이후에는 내가 정말 이 몸으로 쓰는 일을 바로 고려하시기보다는 이런 부분을 좀 먼저 고려해 주셔라 라는 거를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이 가게를 다 정리하고 남은 현금이 5천만 원 있다고 하셨는데 이거를 가지고 현금을 만든다거나 불려본다거나 이런 네네. 식의 시도를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또 예, 가능은 합니다. 근데 되게 조심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일단 전제로 두셔야 될 게 투자로 한 번에 뭔가를 내가 뒤집겠다라는 생각은 꼭 버리셔야 돼요. 예. 왜냐하면 지금 어쨌든 유일하게 내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라고 한다면 이 5천만 원 시드가 전부이시기 때문에 이거를 내가 정말 무리하게 투자를 해버린다라고 했을 때는 이게 묶여버리는 경우들이 많고 아니면 또 정말 최악의 상황에는 손실이 좀 크게 나서 내가 정말 나의 소중한 이 5천만 원이 반토막이 나실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적자를 없애는 구조조정부터 먼저 하셔야 된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정비 나가시는 부분들 그중에 이 보험비를 먼저 점검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인 생활비를 내가 어느 정도까지 줄일 수 있냐를 살펴보신 다음에 이 5천만 원 중에서 내가 비상자금으로 쓸 돈을 좀 제외하시고요. 나머지 돈을 활용하셔서 내가 아까 말씀드린 좀 안정적으로 좀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절세계좌 안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을 활용하셔서 배당과 그 다음에 그 목돈에서 일부분을 내가 인출해서 좀 같이 꺼내 쓰시면서 부족한 생활비를 당장은 일단 일을 하시면서 이 일이 어느 정도 좀 내가 소득이 좀 더 안정되기 전까지는 그렇게 같이 병행해서 활용하는 방법을 좀 권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이제 세 단계로 좀 나눠서 좀 설명을 드리면요. 첫 번째 단계는 일단 식비, 생활비, 그 다음에 고정지출을 전면적으로 좀 재점검해서 지금 월 지출 235만 원씩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일단 최소화 시킬 수 있는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를 먼저 파악을 하시는 게 첫 번째. 그리고 보험을 좀 점검하셔라. 예, 그래서 보험은 적어도 지금 제가 봤을 때는 40만 원이 너무 과합니다. 그래서 한 20만 원 중반대까지 낮추시면 그 부족한 남는 돈은 또 내가 노후 자금으로 또 활용이 가능하시니까 그런 부분을 첫 번째 1단계로 좀 기억을 좀 해주시고요. 2단계는 이제 5천만 원 중 일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상자금으로 먼저 확보를 해주시고, 왜냐하면 또 갑작스럽게 돈이 나갈 일이 또 생기실 수 있거든요. 예, 근데 그럴 때 대부분은 신용카드로 할 수 있는 카드 론을 받거나 아니면 내가 일반 1금융권 은행에서 뭐 대출이 일단 뭐 마이너스 대출이나 이런 게 안 나오잖아요. 내가 지금 현재 직업이 없는 상태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2금융권, 3금융권 이런 고금리 대출 상품들을 활용하다 보니까 대부분 이 이자를 내가 못 내는 경우도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당장 대출을 알아보시기보다는 일단 내가 이 비상자금을 먼저 좀 확보해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 다음은 남는 현금을 배당과 같이 현금 흐름으로 발생을 좀 시키셔서 그 다음에 일정 부분은 내가 생활비로 좀 꺼내 쓰는 부분과 그 다음에 배당을 합산해 가지고 내가 부족한 생활비를 보완을 좀 해주셔라. 예. 이게 두 번째 단계고요. 세 번째는 공공형 그리고 역량활동형 이런 시니어 일자리와 단기간 근로를 좀 병행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검토해 주시면 좋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지금 만약에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시다고 한다면 그 부동산도 주택연금으로 전환을 하셔서 내가 생활비를 충분히 더 추가할 수 있는지를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로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게 공공 일자리를 했을 때 뭐 어느 정도 도움이 될지. 일단 2026년 기준 그 보건복지부 자료를 보면요. 기존 이제 사회 서비스형이 개편된 노인 역량 활용형 일자리가 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평균 급여가 월 한 76만 원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물론 개인별 배치 직무나 뭐 기간에 따라서 이제 받을 수 있는 급여 수준이 좀 차이는 있겠지만 이 정도만 확보가 돼도 실제로 지금 내가 하는 그 현금 흐름을 많이 개선하실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당장 무리하게 뭔가 내가 몸을 쓰는 일을 하셔서 괜히 내가 몸이 다치면서 아예 일을 못하는 것보다는 이거를 활용하시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지출 구조, 그 다음에 현재 갖고 있는 목돈에 대한 현금 흐름 개선 이런 것들을 같이 병행해서 활용하셔서 조금씩 활용하시는 방법을 꼭 추천을 좀 드리겠습니다. 노후의 근로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대표님도 생각하시기에 노후에 한 60대 연퇴, 60에서 65세 연퇴하고 나서 근로를 하는 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찬성하시나요? 저는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편입니다. 왜냐면은 실제로 제가 이제 퇴직하시면서 이제 노후 준비를 좀 잘 하고 있는 분들이랑도 상담을 해보면 대부분 그분들도 이제 노후 준비가 잘 돼 있으니까 솔직히 일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 열심히 이제 노시거든요. 뭐 여행도 다녀오시고 하시는데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한 6개월에서 한 7개월 정도 이렇게 할 거 다 하고 놀 거 놀고 취미 활동 다 하고 나면 그때부터는 뭔가 좀 공허해진대요. 그러면서 일을 찾게 된다 하시더라고요. 결국에는 뭔가 내가 살아야 하는 그 존재 이유를 이제 찾게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무조건 일이라는 거는 나중에는 무조건 계속 내가 할 수밖에 없다. 근데 좀 여유가 있는 분들은 이제 장점이 뭐냐면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잖아요. 물론 소득이 적더라도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노후 준비를 지금부터 잘 해놓으시는 부분들이 바로 나중에는 내가 취미를 오히려 이 소득으로 또 발생시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하나 사례를 말씀드리면 수학 그 교사로 한 35년 정도 일을 하시다가 퇴직하신 분이 계셨었어요. 근데 그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공무원이시다 보니까 솔직히 노후 이 연금이 좀 충분하게 나오셨었거든요. 근데 그분은 본인의 취미가 뭐였냐면 헬스장에서 운동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분한테 있어서 이제 운동할 때 가장 이제 어려웠던 부분이 뭐였냐면 이 운동기계는 어디를 강화시키는 거고 이 운동기계는 어디를 강화시키는 건지 그게 가장 어려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유튜브 채널을 만드셨는데 무슨 이제 채널명이 있어요. 근데 그 채널에서 그분이 하시는 건 뭐냐면 이렇게 조끼를 입으시는데
조끼에 예를 들면 뭐 벤치프레스다 이러면 가슴 운동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가슴 이렇게 적혀 있어요. 아, 그렇게 하셔서 유튜브 채널을 키우셔가지고 지금은 구독자가 거의 한 20만 명? 와, 그래요. 그래서 그분은 그걸로 해서 강의도 하시고 또 부수입을 또 이렇게 내시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본인이 좋아하는 일로 나중에 또 이렇게 소득까지 또 창출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노후 준비라는 거는 정말 내가 닥쳤을 때 준비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빨리 준비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를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일이라는 것도 내가 그냥 노후가 이제 돼서 내가 은퇴하면 이제 안 한다 이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내가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게 일이다 라는 거를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눈앞에 적자가 딱 보이는 거거든요. 그쵸. 조급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맞아요. 그럼 조급함에서 오는 그런 문제들도 혹시 있나요? 맞아요. 특히나 이 조급함 때문에 생기는 게 뭐냐면 이제 사기와 특히 금융사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투자 사기라든지 아니면 보이스피싱 이런 거에 연루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왜냐하면 특히나 내가 뭐 당장 돈이 필요하니까 현금으로 이미 다 쓰고 나서는 대출을 받아야 되잖아요. 네. 근데 1금융권, 2금융권에서 대출이 안 나오니까 이것저것 막 대출 받을 때 알아보다 보니까 이게 내 정보가 또 다른 데 새가지고 이 보이스피싱 그 범죄자들한테 그 정보가 또 가면서 내가 이 보이스피싱 금융 사기에 또 연루가 돼가지고 실제 뭐 파산이나 회생을 신청하신 분들도 굉장히 좀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조급함 때문에 내가 투자를 무리하게 하거나 금융 사기에 연루가 되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또 신용 불량자가 되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가장 취약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채널도 잘 구독해 주시면 노후 준비하실 때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노후는 솔직히 자산이 많다고 끝나는 게 아니다라는 걸 꼭 기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결국 삶을 지탱하는 거는 내가 매달 들어올 수 있는 이 현금 흐름이다라는 거. 그래서 집 한 채, 가게 하나, 퇴직금 한 번으로 이게 끝나는 시대는 이미 지나갔고요. 그래서 지금 필요한 건 막연한 내가 어떻게 되겠지 이런 기대가 아니라 내 자산을 내 삶에 맞게 다시 재설계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를 꼭 오늘 시간을 통해서 기억을 좀 해주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